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저는 사실 결혼까진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예요. 수십 번씩 이혼하고 싶었죠. 그런데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에요. 저는 지인의 주선으로 지금의 남편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가졌어요. 그러다 마지막 만남 때 둘이서 술을 한 잔 먹었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마법이 없어 혹시 설마 하는 심정으로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검사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임신이었어요.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듯 후다닥 식을 치렀습니다.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는 다소 늦은 나이였고 남편도 저보다 5살 연상이라 갑작스러운 임신 소식에 비해 양가에서 축하를 받으며 결혼을 하게 되었죠.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려야 된다는 시댁 성화에 임신이란 걸 알고 2달 만에 결혼식까지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이것도 내 운명이다 싶어서 잘 살아보겠노라 굳게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제 로망과 현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소개팅에서 봤었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가장 후회가 되는 것은 아이에게 더 좋은 태교를 해주지 못했던 거예요. 저희는 임신한 동시에 신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정말 미친 듯이 싸웠어요. 남편은 천성과 기질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매사에 욱하고 화를 참을 줄을 몰랐고 화가 나면 생각 없이 말로 가슴에 상처를 입혔죠. 처음엔 참았습니다. 이쯤 하면 그만두겠지. 내가 참으면 여기서 그만하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저에게 손을 올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물건을 집어던지거나 밥상을 엎어버리거나 일반적인 행동에서 벗어났었죠. 아이를 낳고 저는 점점 더 예민해졌어요. 지지고 볶으면 어떻게든 살겠지 싶다가도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정말 이로운 걸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점점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점점 도가 지나치는 남편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저도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댁의 눈물바람으로 도망갔던 적도 수십 번인데요. 친정은 여기서 너무 멀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쓰다듬으시며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참아주면 안 되겠니? 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다행스레 시어머니는 참 좋으신 분이라 제 버팀목이셨죠. 남편은 그런 천사 같은 시어머니를 닮지 않고 독불장군인 시아버지를 아주 빼다 박았더군요. 시댁의 눈물바람으로 가면 시아버지가 하는 행동들이 다 남편이 제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아주 복사한 것 같았죠. 시어머니가 평소에는 다 받아주셨는데 그런 시어머니도 참아주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김없이 물건을 부수는 남편을 피해 피덩이 아이를 안고 시댁으로 도망왔었어요. 눈에서 눈물을 줄줄 흘리며 갔었죠. 버선발로 뛰어나오신 어머니께 안겨서 어머니, 저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저 이혼이 너무 하고 싶어요. 애가 대체 뭐를 보고 배우겠어요. 저 이제 한계예요. 이제는 더 참고 버틸 자신이 없어요. 하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정말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저 저를 꼭 안아주시더라고요. 그때 시아버지가 나와서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예, 새아가, 너는 뭐만 했다 하면 여기 와서 난리를 못 피워 한다느냐, 시끄럽게. 에이, 너희 집으로 썩 돌아가. 어디 여자가 남편이 한 소리 했다고 시댁에 달려와서 일러 바쳐 일러 바치길. 라며 혀를 쯧쯧하시며 벌컥 화를 내셨어요. 애는 놀래서 울고 있지 저도 놀란 가슴 진정이 안 돼서 아주 개판이었어요. 그때 정말 천사 같으신 어머니는 표정이 변하셨고 시아버지를 휙 하며 째려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요. 원래 시어머니는 요조숙녀같이 얌전하셨던 분이라 저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원래 시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끼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말을 탁 자르시며 제 편을 드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뭐? 이놈의 여편네가? 라며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빽 소리를 지르며 그만 못해요? 지금 며느리가 여기 와서 왜 눈물바람인데? 이게 다 누구 탓이냔 말이에요. 민철이가 누굴 보고 배워서 누굴 쳐닮아가지고 지 마누리한테 그 짓거리를 그대로 하냔 말이에요. 라며 쏘아붙이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하신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고
물론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셨겠죠. 집안은 정적이 잠시 흘렀고 정신을 차리신 시아버지는 저거! 라며 뒷목을 잡으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를 그대로 외면한 채 방에 들어가셔서 제게 걸쳐줄 외투와 본인의 외투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고 시댁을 나섰죠. 뒤에서 시아버지가 이놈의 여편네들이 돌았나? 어디가? 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으시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어요. 어머니는 근처에 있는 카페로 저를 데려가셨죠. 어머니는 제게 많이 놀랬지? 내가 미안하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니요, 어머님. 어머님이 뭐가 미안하세요. 전 괜찮아요. 라고 했죠. 어머니는 제게 에휴,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어. 민철이가 잘못 컸어. 내 탓이야. 모두 다 내 탓이다. 라고 하시며 훌쩍이셨어요. 이어서 시어머니는 나도 선을 봐서 결혼한 거야. 네 시아버지랑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분노 조절을 못하더라. 그래도 민철이를 임신했었고 내가 참고 살면 되겠거니 나 하나 입 다물면 집이 평화로우니까 그럼 됐다 싶어서 냅뒀지. 그런데 요즘 그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 세아가 널 보고 있으면 내가 그때 바로 잡았으면 민철이 이 자식이 너에게 지아버지처럼 안 굴었을까 이런 생각이 한번 들기 시작하니까 멈춰지지가 않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저는 그날 부둥켜 안고 눈물을 쏟아내며 서운함과 서러움을 쏟아내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의 고백에 빈말이라도 괜찮단 말은 안 나왔어요. 그러고 다음날 어머니는 저를 집에다 바래다 주시며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세아가 만약 너무 괴로워서 이혼하고 싶으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렴. 그리고 이번처럼 또 너무 힘들고 감당이 안 되면 또 나를 찾아와도 좋으니까 명심해. 알겠지? 라고 하셨죠. 저는 네 어머님 꼭 명심하고 있을게요. 라고 말을 한 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께 용기를 얻은 것 같아서 힘이 또 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하나 있는 아빠 자리를 빼앗는 것이 겁도 났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저를 바래다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시아버지께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도 남편도 그리고 당사자인 시아버지도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는 시아버지께 합의해주지 않으면 이혼소송까지 불사하겠다고 말하셨죠.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당신은 내가 화를 못 내는 사람으로 보여? 내가 화내는 법을 모를 거라고 생각하냐고. 나도 사람이야. 내가 요즘 며느리를 쳐다볼 낯이 없어. 당신이 민철이 성질머리 다 배려놓고 왜 재수를 하는 건 내가 해야 돼? 나도 민철이 결혼도 시켰겠다. 이젠 자유롭게 살 거야. 이혼해. 라고 소리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는 완고하게 이혼만은 안 된다고 반대했지만 시어머니는 이혼 소송을 거셔서 승소하셨죠. 항상 준비해 주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분노를 못 이겨 부순 전자제품 목록과 수리비, 그리고 언제인지도 모를 녹음된 폭언들 등등. 시어머니는 그 길로 집을 나오셨어요. 제게만 주소를 알려주시며 세아가 민철이가 또 못살게 굴었는데 오갈 곳이 없으면 언제든지 여기로 찾아오렴. 오밤중에 날 찾아와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알았지? 라고 하셨어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이라고 했죠. 시아버지는 그 이후로 폐인이 되셨어요. 매일을 술에 빠져 살았고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더군요. 참 기도 안 찼습니다. 바랄 걸 바라야죠. 그렇게 괴롭힐 땐 언제고.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이혼을 한 시점부터 저도 바뀌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부모 가정으로 아이를 양육할 자신이 전혀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었죠. 무엇보다 아이의 정서적 안정이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보고 깨달았죠. 시아버지는 분노라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막 나가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어머니께 한번 쏟아냈는데 어머니가 받아주셔가지고 계속 쏟아낸 거죠. 정말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지고 계셨다면 죽어서 장례식장에 누워있거나
정신병원에 갇혔거나 감옥에 가셨겠죠. 기이하게도 정말 진상을 부리고 성질을 있는 대로 내다가도 실제로 정말 덩치가 큰 사람들 앞에선 꼬리를 내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자니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제 남편도 독인객인이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날뛰면 저는 훨훨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제가 차린 저녁 밥상을 보고 숟가락을 팍 하고 내려놓더라고요. 제가 뭐야? 라고 톡 쏘아붙이자 남편은 뭐? 뭐야 라고 했냐 지금? 야, 너는 집에 맨날 첫날 눌러붙어서 띵가띵가 놀면서 일하는 남편 밥상이 이게 뭐냐? 어? 라는 거예요. 평소였다면 나오는 한숨도 삼키고 고기라도 꺼내 구워줬을 겁니다. 저는 먹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마 라고 말한 뒤 밥상을 치우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눈이 뒤집혀서는 밥상을 엎더라고요. 와, 진짜 그래 누가 이기나 보자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구함에서 망치를 하나 꺼내었어요. 그러고 식탁을 내려쳤습니다. 남편은 저를 멍하니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앞으로 네가 뭐 하나 깨부시면 나도 깨부실 거야. 네가 만약에 나한테 손을 대면 내가 2배, 3배로 갚으려고 노력할 거야. 그러니까 어디 한번 부숴봐. 라고 크게 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더라고요. 큰 방에 아이와 같이 잠을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방을 나섰더니 유리 조각들도 다 치워져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동안은 남편의 분노가 잠잠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가 또 슬금슬금 싹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지 부글부글 끓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근데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왜 제게 푸나요? 저는 모른 척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제게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니 바닥에 침을 퇴 뱉는 거예요. 순간 저도 눈이 돌아갔죠. 바로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바닥에 침 뱉은 거 네가 치워! 당장! 이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남편은 아니 너 미쳤어? 라며 소리쳤죠. 저는 야, 네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 왜 엄한 데다 풀고 난리야. 미쳤어? 내가 네 호구야? 내가 네 인형이냐고. 사람이 왜 적당히를 몰라? 앞으로 또 이러면 그땐 물건으로 안 끝낼 거야. 어디 한번 두고 봐. 라고 했죠. 남편은 멍하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동안 성질도 안 부리고 잠잠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나갔어요. 그날은 제가 친정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하는 전화라 전화가 좀 길어졌었죠. 남편이 퇴근을 했을 때 전화를 끊게 되었고 밥을 제 시간에 차려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온갖 물건들을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남편이 던진 관상용 돌에 거실에 있던 커다란 어항이 깨졌습니다. 남편도 놀란 듯 했죠. 저도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그래 또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보자 싶더라고요. 저는 이번에는 창고에 가서 남편의 골프채를 꺼내와서 그걸 이용해서 벽걸이 TV를 박살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당신 미쳤어? 하더니 달려들어 저를 뜯어말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온 건지 남편의 말리는 손길들을 뿌리치고 악을 쓰며 기어코 TV를 박살냈어요.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후 남편을 보며 그래, 나 미쳤다. 왜?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뭐 하나 부시면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고 했어, 안 했어? 왜? 맨날 첫날 박살만 내다가 박살내는 꼬라지 보고 있으니 놀랐니? 라고 비꼬았죠. 남편은 또 저를 멍하니 쳐다만 봤고 저는 앞으로 네 밥은 네가 차려서 혼자 처먹어! 라고 소리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도 자고 일어나니 거실이 치워져 있더라고요. 남편이 치웠나 보더군요. 이렇게 들리면 이상해 보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속이 시원했어요. 물건이 부서지는 거 보고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 물론 그 물건들이 몇백만 원이라 손이 벌벌 떨렸죠. 근데 저는 그 가격에 남편의 나쁜 버릇을 고칠 수 있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정도 흘렀을까? 남편이 케이크와 와인을 사들고 집으로 오더라고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분위기 좀 내볼래? 라면서 말이죠. 나 안 그래도 할 말도 있고. 라고 말을 얼머부리는 걸 보다가 그래! 라며 아이를 방에 눕혀서 재우고 나왔습니다. 제가 방으로 나오니
남편이 이미 다 세팅을 해놨더라고요. 저는 자리에 앉았죠. 할 말이 뭔데?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아니 이제 우리 화해하는 건 어떤가 싶어서 라더군요. 아니 솔직히 저는 남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 사과 한마디를 들어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또 화해 어쩌고 저쩌고 하며 넘어가려는 수작이 눈에 빤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뭘? 언제 싸웠던가? 당신은 항상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왔고 나도 이제 대화로는 안 통할 것 같아서 당신이 하는 똑같은 대화 방식을 선택한 건데 이게 왜 우리가 화해를 해야 하는 문제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알았어. 이제 물건 같은 거 안 던질게. 라더군요. 저는 갑자기?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진짜 좀 지쳐. 집에서 당신이랑 그렇게 싸우고 싶지가 않아. 라길래 제가 내가 그 말을 결혼하고 당신한테 수십 번이나 말했을 땐 귓등으로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시부모님 이혼도 하시고 나도 막 나가니까 이제 와서 이래? 라고 했더니 남편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쐐기를 박았어요. 당신 잘 들어. 당신 지금 시아버님 살고 계신 거 보고 있으면 무슨 생각 들어? 저번에 어머니가 그러시더라. 본인이 중간에서 바로잡았으면 내가 이 꼴은 나지 않았을 거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어머님이 이혼 왜 하신 줄 알아? 내가 울고불고 하는 거 보고 있으니까 자기 젊은 시절이 생각나셨대. 이제라도 당신 집안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하셨어. 당신은 어머니 집 주소도 모르지? 어머니는 당신도 시아버지 생각나게 해서 지긋지긋해 하셨던 건 알고 있어? 나도 당신과 이혼하려는 생각을 아주 수십 번은 더 했어. 그건 알고 있냐고. 당신이랑 아버님 둘 다 똑같아. 당신들은 분노를 조절 못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이기적이고 영악한 거야. 그저 주위에 있는 남들 생각은 안 하고 못된 심보만 부리는 거지. 그냥 개념이 없는 거고. 답이 없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저번에 접촉사고 났을 때 왜 몸에 문신 그려지고 덩치 있는 아저씨가 내리니 찍소리 못하고 보험 처리해? 당신도 개겼다가 딱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맞을까 겁이 나서 몸 살인 거잖아. 그러고 그 짜증 어디다 풀었어? 나한테 풀었지? 당신은 내가 만만해? 그냥 내내 해주니까 당연해 보이냐고. 덩치 좋은 남자 앞에선 쫄고 그게 분해서 왜 나한테 성질 내는데? 나도 시어머니처럼 이혼하려다 우리 아들 봐서 꾹꾹 눌러 참고 있는 거야. 내가 언제까지라도 당신 성질 받아만 줄 것 같아? 라고 다다다다 쏘아붙였어요. 저는 이어서 당신도 시아버지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성질머리 좋은 말로 할 때 고쳐. 누군 욕을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누군 성질 없어서 안 부리는 줄 아냐고. 내가 그런 당신 보고 넘겼던 이유는 오로지 아들내미 딱 하나뿐이었어. 근데 어머님 이혼하시고 자유 만끽하시며 사는 거 보니 이혼도 불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 당신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남편이 싹싹 빌더라고요. 사실 저도 좀 세게 말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시아버지가 진짜 페인처럼 찌들어 사는 광경을 직접 본 게 한몫 톡톡히 했나 보더군요. 남편은 알겠어 여보. 이제 두 번 다시 그러지 않을게. 이혼 얘긴 꺼내지 말아줘. 내가 당신이랑 아들 없이 무슨 낙으로 살라는 거야. 어? 내가 고칠 테니까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라며 빌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제 남편은 물건을 집어던지는 버릇을 싹 뜯어 고쳤어요. 사실 요즘에도 욱하는 성질머리는 다 못 고쳐서 한 번씩 욱하다가도 제가 노려보면 바로 정신을 차리고 모른 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이 얘기를 따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깔깔 웃으시면서 장하다 내 며느리 하셨죠. 지금 제 남편은 옛날과는 180도 달라졌고 이젠 저도 더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께서도 시아버지가 눈에 밟히셨던 건지 다시 돌아오셨어요. 서류상으론 이혼이라 되어 있지만 한 집에 같이 살고 계십니다. 지금 시아버지께서는 시어머니를 한번 잃어봐서 그런지 또 그렇게 집을 나가버리실까 정정긍긍하세요. 그리고 기가 팍 죽으셨습니다. 요즘엔 한 번씩 저희 아들을 남편과 시아버지께 맡기고 시어머니와 저 단둘이서 쇼핑도 가고 그래요. 며칠 전엔 어머니와 카페에 가서 커피를 한잔하는데 어머니가 제게 역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인 것 같아 라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왜 그리 우습던지. 그랬더니 제 결혼생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보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다들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며 이만 글을 마칩니다.